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과 대표, 네, 잘 들려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지금 잘 들려요? 어.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리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제 해부 책이랑 이렇게 뭐 컴퓨터로만 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를 보기 직전에 직접 환자에다 대고 막 찢어보고 이렇게 실제 이제 해부 책하고 아틀라스에 있는 대로 있는지 정말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럼 환자에 대고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커데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 1학년 때 배웠던 그 해부를 다시 복습하면서 아 환자 치료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괜히 나 이거 뭐 해부할 것도 아닌데 뭐 왜 이런 거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환자한테 하지 못할 거를 여러분들 환자한테 거의 우리가 치과가 마이너 설저리입니다. 그 외과 의사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절개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잘해야 돼. 또 얼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상처가 빨리 아물기도 하고 덜 아물기도 해. 그게 나중에 환자한테 엄청난 영향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피부의 절개 방법. 근데 오늘 약간 다른 게 시신이 이제 여러분들 두경부에 해당하는 거는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할 텐데 시신 해부 전체를 두경부에 해당하는 건 4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얼굴 전체가 굉장히 그 예민한 피부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나중에 4번째 강의 때 얼굴이라든지 아간면 영역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스킨을 약간 살짝 벗겨야지 바로 얼굴 머슬이 나타나잖아요. 페이셜 머슬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스킨 있고 스퍼피셜 패시아, 딥패시아, 널브 아트리 이렇게 머슬이 여기 있어요. 얼굴은 여기 스퍼피셜 패시아가 매우 얇아. 그래서 스킨 벗기자마자 어떨 때는 스킨하고 같이 페이셜 머슬이 같이 뜯어져 나와.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그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피셜 패시아 또는 그 지방 팻티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까작까작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머스를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깊게 인시전을 주고 벗겨내야 돼. 그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이섹션을 하느냐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부 요령을 하면은 먼저 얼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킨을 살살살살 벗겨야 돼. 저기 바로 머슬이 나오니까. 그래서 스킨 잡고 또 얼굴 스킨이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들 여기 자기 피부 얼굴하고 이게 손 피부하고 같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살짝 꼬집어도 아픈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손 피부, 뭐 다리 피부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굴에 해당되는 거.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얼굴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얼굴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신경이라든지 그 뒷배시아 나오고 여기 이게 뭐냐면 패트 티슈야. 서큐티너스 티슈. 패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다리에서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한 번에 인시전을 줄 때 다리는 저기 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 스킨에서 살짝 하지 말고 여기 머슬 전까지 깊게 인시전을 주고 같이 스킨하고 슈퍼피셜 패시아 패트 티슈를 같이 벗겨내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머슬이 나와요. 안 그러면 2시간 내내 스킨만 벗기다가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먼저 저기 머슬이 나와야 그 머슬 안에 또 이게 이런 신경 혈관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해부 도구고, 이게 실제 여러분들 환자 그 서저리 할 때도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이런 걸 기구를 잘 사용하는 그 법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 왜 요리 잘하는 사람은 어때? 칼 같은 것도 잘 다루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 서저리 해야 되는데 자기 손을 막 베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시신 해부할 때 여러분들 저기 그 해야 될 게 가끔 뭐 1년에 한 명 정도 뭐 이거 하다가 자기 손을 베었다고 이렇게 하는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자기 손을 베었는데 뭐 환자의 병균이 자기한테 옮지 않았나요? 그거 어떻게 하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좀 황당해. 그러니까 글러브 끼고 자기 손 베지 않게 이런 날카로운 것들을 자기 손이 다치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잖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손을 베었어. 그러면 그 사람, 의사 피가 여러분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지 않게 이게 물론 저기 커대 보긴 하지만은 실제 환자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면부터 이렇게 하는데 앞반 뒷반 나누잖아요. 그래서 앞반은 그 먼저 오른쪽부터 합니다. 아 왼쪽부터 합니다. 왼쪽 앞반은 왼쪽 뭐 어느 쪽 마음대로 해. 왼쪽 하고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 다른 쪽을 뒷반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 앞면부터 하는데 이게 이전 1시전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앞면 1시 여기 여러분들 각각 그 앞반 2시간 뒷반 2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제일 오래 걸리고. 왜냐면은 시신을 한 8시 40분에 가져와서 그를 7층까지 들고 저기 날라야 돼. 그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보겠지만 이 시신 상태가 완전히 포름알데하이드에 완전히 소크트 돼 있어. 담겨져 있어. 그래서 포름알데하이드가 엄청 나올 거예요. 포말린. 그 여러분들 마셔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손에 닿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시신 운반할 때 그 마스크랑 장갑 다 끼고 필요한 경우 뭐 2개씩 껴도 돼. 그렇게 해서 나르고 그 또 한 가지 그 누인 다음에 인시전을 주는데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그다음 pubic tubercle 이쪽을 먼저 절개를 하고 우리는 저기 발목하고 그 발목 위 그러니까 종아리의 한 가운데 부분 고기에 lower transverse incision을 줍니다. 시간이 없어서 발을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주냐면은 medial longitudinal incision을 주는데 파텔라 부위는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무릎 관절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봐야 될 게 일단 전반적인 다리의 머슬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혈관 신경을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힙 조인트를 보고 그 다음에 무릎 조인트 무릎 관절을 봅니다. 니 조인트. 그래서 이렇게 인시전을 한 다음에 이 화살표는 뭐냐면은 이거를 아까 제가 어떻게 알아봤어? 그 스킨에서 완전히 머슬 전까지 깊게 인시전을 준 다음에 얘를 양쪽으로 잡아당겨야 돼. 양쪽으로 잡아. 왜냐하면 이게 피부가 지금 포말린의 고정이 딱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힘들 거야. 그래서 인시전을 깊게 주고 그 손으로 잡아당겨야 돼. 손으로 양손을 이용해서 짝짝 잡아당겨서 빨리 그 근육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빨리 봐야 될 때 근육을 빨리 봐야 돼요. 처음 30분은 근육을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대로 인시전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머슬을 제끼고 그래야 이제 이게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배웠던 큐테너스 너브, 슈퍼피셜 베인하고 림프노드. 이걸 이제 보고 이거 관찰을 하고 이게 뭐 그레이트 사페너스 베인까지는 뭐 하겠지만 나머지 이런 큐테너스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럼바 플렉서스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그렇죠? 여기 흉추, 그다음에 럼바 그 요추에서 나오는 이런 스파이럴 너브가 여기서 이제 총을 이루는 거야. 플렉서스. 플렉서스라는 게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리의 여러 부로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페러스 오프닝 여기에서
femoral vein이 있고 great saphenous vein 요 부위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saphenous 오프닝 나오고 그다음 이거 femoral sheath 해가지고 여러분들 배웠죠. femoral sheath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femoral artery vein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고 여러분들 1학년 2년 전에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치과 의사지 내가 뭐 정형외과 의사인가 이걸 왜 배워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제일 해부에 대해서 잘 알아. 이런 거 전체 해부에 대해서. 요즘에 인터넷 뒤져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의료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더 피모럴 트러프 또는 사토리얼 터널 해가지고 그 피모럴 트라이앵글, 그 에덕터 커넬 이런 거 다 배웠어. 피모럴 아터리 베인이 어디서 봉지되고 사피너스 아터리 너브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그래서 아틀라스랑 비교해 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틀라스 다 가져오라고 들었죠. 그래서 아틀라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1학년 때는 그림책 같은 아틀라스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신 진짜 그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 시신하는 커데버 다이섹션하는 아틀라스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거 따라서 해야 돼. 그거 보면서 하세요. 안 그러면 얘가 나는 머슬이니까 빨갛게 칠해져 있어. 뭐 넓은 뭐 그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넓은지 아털인지 베인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실제 환자에서도 마찬가지야. 피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얘가 넓은지 아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때 막 아무거나 막 잘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리의 근육, 넓적다리 근육을 한번 빨리 그러니까 처음에 한 9시 반 정도까지 이걸 다 관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이 부위를 한번 쭉 휴머럴 아터리하고 이들의 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작권 그것 때문에 아틀라스 그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아틀라스 보면서 하세요. 왜냐면 이미 강의 다 저희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뭐 이런 살토리우스 머슬 정도는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해서 네. 그 넓적다리 앞면 및 내측면의 근육을 빨리 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뭐 무릎 관절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 다음에 한 10시 그러니까 1시간 뒤 전에는 커데버를 엎어야 돼요. 엎어서 같은 쪽의 뒷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앞면을 보고 그 다음 1시간은 엎어서 뒷면을 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upper transverse incision을 주고 lower transverse incision 무릎 위에 lower transverse incision을 주고 여기 정중앙에 median longitudinal incision을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깊게 인시전을 줘가지고 이렇게 벗겨내게 스킨하고 superficial fascia 그러니까 밑에 바로 머슬이 나올 수 있게 그 위에 거는 다 이렇게 벗겨내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벗겨내는 뜻이야. 뜯어서 깊게 인시전을 줘서 한꺼번에 벗겨내야 돼. 요만큼 벗겨내고 여기 벗겨내고 이렇게 할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세이크럴 플렉서스 뒤쪽엔 세이크럴 플렉서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이크럴 플렉서스 어떻게 되는지 이 세이크럼이고 이게 럼바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이아틱 너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하죠. 그레이트 트로첸터가 있고 사이아틱 너브 그다음에 이런 티비얼 너브가 쭉 해서 발까지 내려가는 거 이걸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해부를 다 하면은 이 다리를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힙 조인트를 분리를 할 거예요. 다리를 떼어낼 거야. 떼어낼 때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절구처럼 돼 있지. 절구처럼 동그랗게 그 다리뼈가 그쵸?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저기 뜯어낼 수 있게 해야 돼. 여기를 뭐 자른다거나 그러면 안 돼. 이거 엄청 세기 때문에
삽질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힙 조인트의 관절을 그 피머의 이쪽 부위 앞머리 헤드가 완전히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됩니다. 그건 약간 이게 좀 힘들어요. 나중에 그 다리까지 분리하도록 하세요. 이쪽 부분을. 그다음에 이런 사이트 널브와 필리포미스 널브와의 머슬과의 관계 이거 배웠죠. 그래서 이쪽을 글루테우스 막시무스 머슬 이런 부위를 관찰을 하고 이런 부위를 여러분들 알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치과에서 항생제 주사 놓잖아요. 어디다 넣어? 엉덩이에 놓잖아. 그쵸? 엉덩이에 놓으니까 이런 널브하고 아터리 같은 거를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그래서 항생제 주사 이런 부위를 좀 알아두셔야 돼. 알아두고 이런 아터리 널브가 있다. 이거 다치지 않게 거기 항생제 주사가 바늘이 굉장히 길잖아. 굵고. 그쵸? 그거 잘못 푹 찌르면 큰일 나. 그래서 어디다 해? 어퍼 아우터 쿼드런트에다가 항생제 주사를 내요. 뭐 여기다 내면 안 돼. 여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하면은 이런 아터리 널브가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돼? 환자가 다리를 못 쓰게 돼. 그럼 여러분들 큰 의료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퍼 아우터 쿼드런트에 근육 주사를 놔야 되는 그런 이유 그런 거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앞부분 하고 여기 이쪽에 니 조인트를 여기 뒤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 앞에는 조금 힘들어. 앞에는 그냥 파텔라 부위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엎고 뒤에서 봤을 때 파플리티얼 푸사를 니 조인트를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퍼, 로어, 트랜스버스 인시전을 준 다음에 가운데 인시전을 주고 양쪽을 잡아당겨서 중앙에 파플리티얼 포사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피부 신경 쓸 거 없고 이런 뒷부분에 주로 머슬하고 니 조인트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사이트 널브 정도는 관찰할 수 있게요. 뒤에서는 뒷부분에서는 여기는 볼 수가 없어. 저희가 우리가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그치만 파플리티얼 포사 정도 니 조인트 여러분들 환자 중에 굉장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무릎 아픈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직접 무릎 수술은 안 하지만 무릎 근처에 어떤 뭐 혈관이랑 널브가 지나간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림프 노드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얘기할 게 첫 번째 이제 시신이 세구가 올 거예요. 세구가 그거를 이제 뒤쪽에서 주차장 거기서 받아서 굉장히 무거워. 왜 그럴까? 원래 사람 몸무게 한 70 정도 되는 키로에 플러스 포르말린 또 액체 액이 또 있어요. 거의 한 100kg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비닐로 쌓여 있어요. 그 안에 포르말린이 있는데 그게 새어나와서 트는 거기에 포르말린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앞에 사람보다는 뒤에 사람이 더 힘들어. 뒤에 사람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 왜냐하면 앞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미끄러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포말린 액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힘이 센 사람들이 주로 뒤에 있어서 얘를 받치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커데버의 머리하고 다리가 되도록이면 수평이 되게. 그래서 포르말린이 쏟아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 7층까지 올라가야 돼. 그때 여러분들 좀 힘들어야 돼. 오늘 좀 든든하게 먹고 오늘 힘 좀 쓴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렇다고 뭐 여학생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학생들도 중요해. 여학생들도 옆에서 보조 다 해줘야 돼요. 여학생들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7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에 도착한 사람이 맨 안쪽부터 놉니다. 맨 안쪽에 테이블부터 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다음 문 쪽에 있는 거기 테이블에 시신을 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비닐을 좀 벗겨야 돼. 잘라서 비닐을 벗기고 그러면 그 안에 포말린이 엄청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놓고 여러분들이 방독면을 써야 돼. 방독면을 써서 포말린을 많이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이마셔서 여러분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뭐저 가습기 뭐 무슨 그 살균제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포말린 많이 들어 마시는 게 안 좋으니까 방독면을 먼저 써요. 방독면을 쓰고 그거를 연 다음에 그러니까 시신이 좀 늦게 도착하면 그 전에 방독면을 쓰고 시신이 빨리 도착하면 그 조교 선생이 이제 1층에서 방독면을 나눠줄 거예요. 그걸 먼저 쓰고 하던가 이렇게 빨리 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비닐을 방독면을 먼저 쓴 다음에 장갑을 다 끼고 시신 운반할 때 먼저 장갑은 다 껴야 됩니다. 마스크도 하고 근데 만약에 방독면 할 시간이 없으면 마스크라도 다 해야 돼. 특히 또 여러분들 지금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다 하고 그 글러브 끼고 그다음에 그 비닐을 열어서 그러면 거기에 그 포르말린 용액이 가득 차 있어. 그거를 그 석션기를 그 수동으로 하는 석션이 있어. 석션기를 이용해서 그거를 뽑아냅니다. 빨리 뽑아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걸 뽑아내서 그 조교 선생님이 통을 줄 거야. 거기다가 그 그 포말린 용량을 거기다 담아요. 담고 그 나머지 빨아들이지 못한 거는 거기 그 페이퍼 타월이 있을 거예요. 페이퍼 타월로 다 없애. 그래서 최대한 시신에 그 포말린 없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그 먼저 가고 나서 그 다 되면은 그 마스크 끼고 그 방독면을 하고 그거 열기 전에 먼저 그 묵념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몸을 기증하신 분들한테 먼저 묵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약간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 얘기하면은 먼저 방독면이랑 마스크 장갑 끼고 시신을 나르고 놓은 다음에 그거 비닐은 벗기지 말아요. 먼저 묵념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닐 벗기고 포르말린 용액 그 없애고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절대 사진 촬영을 하지 마세요. 사진 촬영 이걸 그 여러분 그 나중에 전에 그 시신 해부 어디서 듣다가 사진 촬영하고 뭐 SNS에 올렸다가 어떻게 됐어? 그 사람들 다 벌금인가? 그다음에 의사협회에서 무슨 징계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진 촬영하지 마세요. 사진 촬영하지 말고 핸드폰 같은 거 되도록 쓰지 말고 핸드폰 볼 시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 촬영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진 촬영하지 말고 나중에 그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다 어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메스 쓸 때 자기 그 손 자르지 않게 조심하고 또 한 가지 이 환자들 간의 그런 어떤 피부라든지 조직 떨어지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그 카데버 간 섞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 나중에 그 여러분들 시신 해부 다 끝나고 나서 그 옆에 파란 통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조각이라든지 피부 조각 같은 건 거기다 버리면 돼. 그걸 다 함께 모아서 각각 한 분의 관에다 넣어가지고 화장을 해드려서 그 각각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 드릴 거거든요. 납골당에 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께 막 섞여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테이블에 있는 거는 다른 데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틀라스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틀라스를 이렇게 펼쳐줘. 이렇게 그 다이섹션 하면서 볼 수 있게 한 사람이 아틀라스 이렇게 들고 다이섹션은 이게 시신이 세 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50명이 세 구를 각자 자기 다이섹션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도 한 2명 정도 많아야 3명이 한꺼번에 다이섹션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같이 보고 옆에서 보조하고 아틀라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걸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뭐 시신 해부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 실습부장
각, 교수님, 예. 시신은 매주 옮겨야 되나요? 아, 예, 맞아요. 끝나고 좋은 질문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판, 앞면을 이제 한 시간 동안 한 바고 뒤에 이렇게 엎었잖아요. 그쵸? 엎고, 그다음에 다리 힙 조인트 나중에 떼었어. 떼고, 그냥 거기다 놔둬. 그다음에 뒷바늘 와서, 그러면 뒤부터 하면 되겠지. 뒤부터 하고, 나중에 두 번째 할 때 앞면을 하면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이렇게 자꾸 뒤척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 무거우니까. 그러고 그거 뒷바는 다 끝난 다음에 이거를 잘 이렇게 덮어서 그 냉장고가 있어.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왜냐면 이걸 다 일주일 동안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냉장고에다 넣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꺼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힙 조인트를 찌라는 이유가 오늘 힙 조인트 다리가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상지하죠. 다음 주에는 어깨 조인트를 또 분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팔다리가 다 없어지지. 몸통만 남지. 그죠? 몸통 남고 세 번째 주 여러분들 내장학을 할 때 내장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얼굴 아간면 영역이잖아요. 네 번째 주부터는 아마 요쪽 가슴 그 가슴 뼈 있는데 그 부위를 동결을 아마 자를 거예요. 겨드랑이를 가로질러서 그러면 아간문 영역만 남아요. 그것만 갖고 그래서 나머지 팔다리 몸통은 냉장고에 있고 아간면 영역만 네 번째 주부터는 아간면 영역만 내놓고 시신 해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포르말린 냄새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힘들어. 포르말린 냄새 나고 막 이런 게. 또 다른 질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신 카데버를 하는 목적이 첫 번째, 1학년 때 배웠던 해부를 다시 한번 실제 상황에서 복습한다. 환자 직접 수술하기 전에 카데버에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졸업하고 여러분들을 하려면 수백만 원 돈 주고 배워야 돼요. 이거. 직접 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일한 거야. 유일하게. 두 번째는 이런 다이섹션하고 이런 인시전 주고 이런 수술 도구를 직접 잘 사용하는 법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자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감이 좀 올 거야. 왜 칼도 많이 써보면 감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리를 잘하려면 일단 칼질을 잘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환자 수술을 잘하려면 칼을 잘 써야 돼요. 메스를. 그렇기 때문에 메스 쓰는 방법, 가위 쓰는 방법 그런 거를 익힌다. 그러니까 해부를 배운다, 실제 환자처럼 수술해 본다, 그다음에 수술 도구를 익힌다, 사용법을 익힌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거리두기도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거의 실습도 안 하는데 지금 이거는 대면 실습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거리두기 3단계 뭐 2단계였다고 하면은 이런 실습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실내 공간에서 50명까지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내년에는 이거 못할 수도 있어. 만약에 코로나가 더 번지고 그러면. 그렇죠? 잘 배우도록 하세요. 또 다른 질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학년 학생들 보면은 환자 본다고 도중에 환자가 있어요 와요 그리고 도중에 막 나가고 하는데 이건 수업입니다. 수업 빼먹으면서 환자 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환자 약속을 어떻게 조련하던가 만약에 환자 약속이 아니고 무슨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앞반하고 뒷반 서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걸 조교 선생한테 말씀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결석하는 거는 아무리 뭐 환자 상황이 있고 어쩌고 해도 그냥 결석 처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다른 질문.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 끝낸 이유가 일찍 여러분들 가운 다 입고 왜냐면 이거 다 튀잖아. 어? 튀니까 가운 다 입고 가운 입기 전에는 실습실에 못 들어옵니다. 장갑 다 끼고 마스크 하고 1층에 8시 40분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시신이 늦게 도착하면 그동안에 방독면도 다 쓸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러 근처에 막 흩어져 있을 텐데 8시 40, 지금 언제야? 8시 30분이야. 그쵸? 8시 40분까지 그 본관 1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 뒷문 있는 쪽으로. 됐어요? 그 질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방이라든지 아틀라스만 좀 남겨놓고 가방이라든지 뭐 휴대폰 이런 거 가져오지 마. 2시간 동안에 뭐 전화 안 받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 질문 없죠? 그러면 그러면 이따가 봐요.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잘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